전 세계 경제 유튜버 중에서도 이 IMEC라는 네 글자의 진짜 공포와 기회를 제대로 짚어주는 곳은 단언컨대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쥐 죽은 듯 조용히 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 거대한 체스판의 실체를 해부해드리려 합니다. 약 1300조 원. 이 숫자는 전 세계 GDP의 핵심 축인 인도, 중동, 유럽을 단 하나의 혈관으로 묶기 위해 투입될 천문학적인 자본입니다. 단순히 도로를 깔고 기찻길을 만드는 사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우려는 21세기판 경제 침공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터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전쟁이 단순한 종교 갈등이 아닌 돈의 길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사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2026년 현재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수익기를 단 한 권의 보고서처럼 완벽하게 해부해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장바구니 물가 보면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체감하시죠? 사과 하나에 5,000원, 기름값은 리터당 1,700원을 넘나듭니다. 사람들은 전쟁 탓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의 무기화입니다. 자원민족주의라고 하죠. 국가가 자원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현상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충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인도 마이너스 중동 마이너스 유럽 경제회랑 IMEC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물동량의 80%가 바닷길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마다 중국이 항구를 사고 도로를 닦으며 영향력을 키웠죠.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바닷길이 막히면 아예 새로운 땅길을 만들자. 이게 IMEC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놓으려면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수십 년간 으르렁대던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절대 겸상 안 한다던 사우디가 왜 지금은 미국의 IMEC 계획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생존입니다.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유 안 팔아도 먹고 살려면 우리가 물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죠. 이스라엘 역시 첨단 기술을 중동 시장에 뿌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원수가 동지가 된 건 정의가 아니라 돈과 미래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추적해봅시다. IMEC 협정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기존 해상 운송 경로 대비 운송 시간을 40% 단축한다. 여러분, 40%입니다. 일주일 걸릴 택배가 4일 만에 온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본 회전율의 극대화라고 부릅니다. 자본 회전율이란 기업이 투입한 자본이 얼마나 빨리 매출로 돌아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속도가 40% 빨라진다는 건 전 세계 돈의 흐름이 1.5배 빨라진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미 수에즈 운하라는 완벽한 바닷길이 있는데 왜 굳이 사막에 기차를 놓겠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철도는 배보다 비쌉니다. 통상적으로 컨테이너당 운송비가 34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왜 IMEC가 경제성이 있다는 걸까요? 바로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합니다. 반도체나 최신형 스마트폰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 위에서 한 달을 보내는 동안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IMEC는 이 시간의 가치를 사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계획 뒤에는 핏빛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IMEC는 자기들만 쏙 빼놓고 돌아가는 왕따 로드입니다. 이란은 중동의 지정학적 중심지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묶어 길을 내버리면 이란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대리 세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결국 2026년 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급소입니다. 이 급소가 막히자 유가는 폭등했고 전 세계 물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란에게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겁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중국은 어떤 기분일까요? 한마디로 자다가 날벼락 맞은 기분일 겁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공들인 1대1로 사업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참여 국가들이 돈을 못 갚아서 파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나타나서 우리는 빚쟁이 안 만들고 현대적인 길을 깔아줄게라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반면 인도는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인도는 지금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IMEC의 출발점이 바로 인도거든요. 모디 총리는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를 깔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싼 기름도 수입하는 아주 영리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어떻게 끝날까요? 제 개인적인 수익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면전을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의 진짜 목적은 레짐 체인지, 즉 이란 내부의 정권 붕괴나 최소한의 무력화입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밖에서 때리고 이란 국민들은 안에서 흔드는 형국이죠. 결국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지만 이는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조만간 미국과 이란은 핵 동결과 제재 완화라는 명분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란은 IMEC 프로젝트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동은 미국이 설계한 IMEC 질서 아래로 편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금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데 반도체 핵심 장비는 90% 이상 미국 우방국의 기술입니다. 미국이 IMEC 라인 안 타면 공급망에서 뺀다고 압박하면 우리는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인도 투자를 수조 원씩 늘리는 것, 그게 다 이 물길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인도 공장 생산 능력을 연간 1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죠. 인도에서 만든 차를 IMEC를 통해 유럽으로 바로 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래 전망 중동 전쟁은 국지적인 소강 상태로 접어들겠지만 IMEC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친미 블록과 친중 블록으로 쪼개질 것이며 효율성보다는 안보를 우선시하는 지정학적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해결책 제한 공급망 다변화, 이제 중국에만 올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디아 퍼스트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 초격차 유지, 우리가 가진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압도적이지 않으면 강대국들의 체스판에서 가장 먼저 버려지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되 인도와 중동이라는 새로운 권력층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대한민국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IMEC에 적극 동참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에 제가 직접 답글을 달며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이란 전쟁 이후 급락하는 유가와 폭등하는 인도 주식, 지금 이 기회일까? 인도 시장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